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제가 그 충북 숲해설가 홍보 대사를 역임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를 왔는데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 자료를 넘기다 산림교육 전문가 과정 이수할 때 숲 골든벨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록새록 옛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줘도 아주 좋은 내용이겠다 해서 골든벨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주변에 이게 그 열대풍 무익한 날을 배경으로 하니까 마치 그 용상에 앉은 것 같아요. 용상에 왜 뒤에 그 오봉도 있잖아요. 임금님 뒤에 탁 그려져 있는 그림, 그 오봉도랑 아주 비슷하네요. 뭐 임금 용상에 앉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상에 앉았습니다. 숲 도전 골든벨 1번. 수관이 0.5 헥타르 이상의 면적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말하며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차 있는 곳. 숲의 준말은 숲이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겠죠? 아마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림욕은 울창한 산림 속의 수목들이 내뿜는 물질로 사람 몸속의 가장 유해한 균을 제거하고 인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숲을 통한 치유 방법이다. 침엽수림의 오전 10시부터 11시경에 가장 많은 양의 이것이 배출되는데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0시서부터 11시에 이게 제일 많이 배출된다 그래서 산에들 많이 가죠. 옛날에는 그 거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옷을 벗고 저기 들어가던가 아니면 면 바지만 입고서 이제 들어가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느냐? 요것도 뭐 국민학교 학생들도 알 거예요.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피톤치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백혈구가 있듯이 식물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요. 세균이 가서 그냥 그래야 식물이 보호되겠죠. 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그 성분이 피톤치드. 식물마다 독특한 게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 몸에는 무지하게 좋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면은, 그죠? 탄소 동화장을 경험하면은 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또 기공을 통해서 들어 마시면은 또 뭐를 받아야지? 하늘에서 내려 쫓는. 제가 그 아우가 천광이잖아요. 하늘의 피, 바로 하늘의 빛을 받아야 모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겠죠. 이것도 초등학교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난이도를 조정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4번. 다음은 숲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종이 변화하고 이와 더불어 나무와
풀의 모습이 변화하여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황무지였을 거예요. 황무지, 그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다 보면은 관목식물이 이렇게 이제 또 자라요. 관목식물이 자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양수림, 소나무가 대표적이죠. 그거는 진짜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 양수림이 탁 들어와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음수림이 이제 점유하는 거예요. 음수림 중에도 가장 극상층에 있는 음수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개 이제 도토리 나무죠. 그게 이제 신갈나무, 그 다음에 뭐 저기 떡갈나무 이런 거죠. 서원나무 하는 건, 서원나무는 신갈나무보다 약간 밑에 사람들이 서원나무라고 많이 하는데 왜 그 팔뚝같이 아주 멋지게 근육질같이 생긴 나무 있죠. 그게 서원나무인데 그거보다 더 신갈나무가 더 극상림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요걸 갖다 천이라 한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난이도가 있죠. 일반인들한테는, 저한테는 뭐 물론 문제가 되질 않죠. 천이의 마지막 단계를 무엇이라 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이가 이렇게 딱 끝난 숲의 안전 상태를 딱 이뤘을 때 가장 꼭대기, 극상, 그걸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신갈나무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6번, 식물의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는 무슨 현상에 의해 일어난지 적으시오. 저기 아주 또 그냥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또 객관식이라고 보다 간단한 데서 이제 손 드는 거에서 직접 적는 게 이제 나왔네요. 이것은 뿌리가 이렇게 뭐를 빨아들이죠? 물을 빨아들이죠.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식물의 이씨가 굉장히 좋다. 이씨,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씨가 뭐냐면 영양이 식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를 측정하는 측정도인데, 요것이 이제 그 영양이 많아요. 식물이 많으면은 요것이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물이 뿌리로 대로 나와. 그 영양이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이 좀 적당히 그 식물에 알맞게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물에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손이 뭐 이렇게 뚱뚱 붓는다고 하나?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밀도가 높은 쪽으로 이게 물이 스며들어요. 이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원래 서식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되어 생육되고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을 일컫는 말은, 알고 보면 쉬운데 이렇게 내면 또 혼동하기도 쉽죠. 출제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 살지 않은 게 딴 데서 들어오면 애래중입니다. 그죠? 애래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줄기에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의 이동 통로는 무엇인가요?
물관부가 있어. 식물에는 물관부가 있고 채관부가 있어요. 그죠? 물관부는 당연히 물을 통하는 통로겠죠. 그런데 채관부 영양도 뭐 이렇게 그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에도 공급해주고 줄기에도 공급해주고 가지에도 공급해주고 잎에도 공급해주고 이런 것이 채관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그죠? 탄수화물이지 뭐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줄기와 뿌리 끝에 있고 세포 불연이 일어나 길이 생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식물의 줄기와 뿌리 끝에 있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 길이 생장이 이루어지는 곳은, 요거는 그 정화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여기는 저기 뿌리 끝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이제 생장점이네. 생장점. 정화 잎 그러니까 줄기 끝에 있는 그 눈이 정화제 똑바로 울룩하네. 걔도 길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죠. 10번 소나무류 중에서 리끼다 소나무는 한 속에 잎이 몇 개씩 나는가? 리끼다 소나무가 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일본 외속이다 뭐 이러는데 3개입니다. 3개. 우리나라 소나무는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잣나무 잎은 5개고, 그죠? 11번 천연기념물 199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되었던 충북교원대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새는 두루미 백루일까요? 백루는 뭐 여기 세종시 특별자치시 여기 그 제천변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루미도 가끔 가다 보이죠. 그러나 부리가 누르스름한 황새는 안 보여요. 희귀하니까 당연히 천연기념물이겠죠. 그죠? 황새입니다. 12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목에 속하는 양서류 중 장마철과 같이 큰 비가 내린 후 생기는 일시적인 웅덩이죠. 웅덩이에 산란하는 습성을 가진 양서류는 무엇인가? 비 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웅덩이 지나가면은 코에 손대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 우는 게 한 놈이 운다는 겁니다. 나는 맹하고 꽁이 뭐 이렇게 교차로 이게 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암컷 수컷이 우는 게 아니라 수컷만 우는데 맹하는 놈은 맹하고 꽁하는 놈은 꽁하고 그런 거예요. 어찌 그 전에 코에 이렇게 맞고서 하면 꼭 하면 또 맹하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주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맹꽁이요. 그 다음에 13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사르 지정 습지는 어디인가? 대왕산 용류교 1997년 해발 1200m. 야, 1200m는 상당히 높은 건데 1200m 위에 습지가 있어요. 대왕산 용류교에. 그 다음에 14. 기온이 낮고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늦어져 식물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토양층을 무엇이라 하나? 그때 당시는 이게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여기 뭐 원예학이라든지 뭐 기타 그 농작물과 관련해서 또
원해와 관련해서 원해화에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지금 봤을 때는 문제가 평이한데 그때는 엄청 어렵게 느꼈어요. 이게 2탄층입니다. 2탄층. 15. 모래나 잎 작은 가지 등을 엮어서 원통형 또는 타원형의 집을 만드는 수소 곤충은 하하 옛날에 이 까재 잡으려고 또랑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을 떠든다고 그러지. 이렇게 돌을 떠들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무슨 집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요게 날도래입니다. 날도래. 막상 문제로 이게 나오면 엄청 어려워요. 이 문제 이게 출제한 사람을 보면 원래 똘똘하고 그때 사무국장 했던 분인데 참 문제를 아주 잘 낸 것 같습니다. 16번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이며 모래가 깔려있는 금강숙의 갑천에 사는 물고기는 이거는 뭐 한강에 한강 위에 사는 금강도 다 한강으로 가죠. 또 그런 데 있는 데는만 이제 상류에 살아요. 여기 상류 한강 상류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미오종계 천연기념물이죠. 이거 그 청주의 미오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미오종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난이도가 꽤 되는 겁니다. 17. 갖춘 탈바꿈 완전 변태하는 순서를 적어주세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그렇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이게 농작물 있는 데서 하니까 이게 보면은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 요렇게도 번식하지만 처녀 번식도 하죠. 그거 참고. 그러면 그건 불완전 변태요. 이렇게 4단계가 있는 게 완전 변태고요. 그 다음에 18.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분류 계급들을 린네의 7단계 생물 분류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거요. 계문, 강문, 과속종 이렇게 또는 뭐 거꾸로 한다면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뭐 숲해설가들한테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